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시켰습니다.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한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지되는 건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처음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직일 땐 내란죄 수사만 가능했지만 전직이 된 만큼 수사의 폭을 넓히고 속도도 더 내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오늘 또다시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어 우려가 큰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여전히 못 들어가고 대치 중인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이 대통령실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8시간째 진전이 없는 겁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실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따로 전해 듣지 못했다라고 저희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곳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파견된 수사관은 20명 정도입니다. 이 한남동 공관촌을 비롯해 이 경호처 사무실 또 경호처장의 공관도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지에 포함이 됩니다. 이 오늘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입니다.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현직 대통령일 땐 내란죄 수사만 가능했는데 이제 파면이 된 만큼 이 체포영장 저지 등 다른 혐의까지 수사의 폭도 넓히고 이 속도도 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의 배후이자 공범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와 함께 내란의 중요한 증거가 될 이 비화폰 서버 확보가 오늘 압수수색의 목표인 만큼 이 오늘 압수수색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거군요. 왜 그러는 건지 경호처에 물어봤습니까? 네, 경호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충분히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진입도 못하고 있고 이 진입을 왜 못하는지 그 이유조차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이 JTBC 취재진이 경호처에 또 연락을 취해보니 현재 긴급 공무 수행 중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긴급 공무 수행 중이라면 경호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긴급한 경호 업무가 무엇인지 이건 알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로선 대통령실 진입을 허가할 수 있는 이 최종 결정권자 경호처 김성훈 차장입니다. 물론 김 차장은 사상 초유의 연판장 사태로 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김 차장은 이 말 그대로 사의를 표명했을 뿐 실제 물러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이번이 벌써 6번째인데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경호처가 무작정 그냥 막아서고만 있는 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경찰이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도 이번이 5번째, 또 오늘로 6번째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대치 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또 민원실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알린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쯤입니다. 이 점심도 먹고 계속해서 대기를 하다가 오후 2시쯤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그 이후에도 한참 대기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걸 보면 그 대화 끝에도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 내렸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김혜리 기자 연결하죠. 자, 김 기자, 헌재 결정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헌재는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이어간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국민 발표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헌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8일 만인 오늘 헌재는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는 뭡니까? 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을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게시했고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대행 측은 지난 14일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를 발표한 건 의사표시일 뿐이라 공권력 행사라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만큼 헌재가 각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헌재는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 소원 청구가 인용이 되면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내린 결정에 대해 헌재 심판 기능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의 결정으로 헌재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헌재의 결정으로 더 이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는 당분간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한대행은 두 후보자를 발표한 후에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아 왔는데요.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두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가 되고요. 앞으로 뽑힐 대통령이 다음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재의 판단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재판관 구인 체제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제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서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첩사 간부가 법정에 나와 체포조 중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을 맡았다며 계엄 당일 체포조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 법정으로 들어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열린 경찰 고위직 재판에선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의혹의 실무를 맡은 걸로 지목된 방첩사령부 과장급 간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김대우 수사단장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이송과 구금을 지시했다며 그날 밤을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체포조를 구성한 방식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구 과장은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등 임무를 한 조 한 조 부여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짐작만 했지 어떤 혐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가리켜 난센스라고 했지만 방첩사 실무자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은 겁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목적으로 정치인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구 과장은 포고령 내용이 모호해 당시 체포 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로 체포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체포 행위라고 봐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법무실 확인을 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도 털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른바 윤핵관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JTBC가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가 3명을 부탁했는데 1명만 확정됐다고 항의하자 윤 의원이 죄송하다면서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아 핵심 사업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사 갈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호처가 이제 이사를 좀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한 4월 말부터 인수위 출범 닷새째인 2022년 3월 22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길 나름 성과가 크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운을 뗀 전 씨. 바로 인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리하지 않게 딱 3명 인사를 부탁했는데 지금 1명은 들어갔고 2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공 행상은 하늘의 뜻이고 당선자를 지키는 힘이라고 썼습니다. 또 권력을 주려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밖에선 제가 인사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어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 문자를 보낸 겁니다. 검찰은 문자 내용에 대해 전 씨가 윤 의원에게 당당하게 자리를 요구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선 때 당연히 역할을 한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자리를 주지 않아 항의했단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인사청탁이 성공한 1명은 누구인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문자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윤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해군의 한 간부가 병사의 배를 커터칼로 찌르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간부는 평소에도 내 샌드백이 되부라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김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군 모 부대에서 복무했던 병사 A씨는 지난해 11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간부 B준이가 A씨의 어깨를 2차례 치더니 커터칼로 복부를 내리찍었다는 겁니다. 모니터 바로 앞에 커터칼 굵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칼심을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 다 빼가지고 이제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이제 배를 한번 찔러서 저항했지만 위협은 이어졌습니다. 칼 날을 줄인 다음에 얼굴 쪽으로 3번을 또 덧질을 해가지고 진짜 아프고 무섭다 했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웃으면서 뺄 뻔했네. 다행히 큰 부상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으나 커터칼은 군복을 뚫었고 복부엔 상처가 생겼습니다. 비준이는 후임인 다른 병사도 마음에 안 든다며 뺨을 때리고 문 뒤에 밀어넣은 뒤 세게 누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준이는 현재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비준이는 부대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나가다 보이면 어깨 때리고 머리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네가 내 샌드백이 돼봐라 하면서 어깨도 때리고 여자친구 들먹이면서 관계 중에 소리는 어떠냐, 여자친구 가슴 사이즈는 어떠냐 라는 불쾌한 말들을 계속 해왔고 피해자들은 신고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식의 협박에 오랜 기간 신고를 주저해왔던 걸로 알려집니다. 비준이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부대 간부들에게 선처 탄원서까지 적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비준이 측에서는 커터칼 사건과 관련해 장난친 건 있지만 상처가 났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해군은 해당 간부를 피해 병사들과 즉시 분리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